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예, 제 4강이죠. 집합 심화 문제편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이제 5문제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난이도가 비교적 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 앞서서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 위주로 이렇게 클리킹 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렸었죠. 자, 그거 반드시 지키고 나서 이 문제 풀이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강 내용은요. 심화 문제가 되겠고요. 페이지로는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내용을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심화 문제 첫 번째 문제. 자, 16번 문제입니다. 서로 같지 않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그랬죠. 자, A 집합이 보이고 그 다음에 B 집합이 보이는데요. 자, A 집합 보면은 2라는 원소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원소, 이 두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원소와 그 다음에 A-1이라는 원소,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A 집합에는 현재 원소가 2개고요. B 집합에는 원소가 현재 3개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죠. 뭐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바로 A 차집합 B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이 A 차집합 B가 바로 어떤 집합이 되느냐? 공집합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뭘 뜻하냐면요. A에서 B를 뺐더니 남은 게 없다 이런 뜻이니까 A보다는 B가 가진 것이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같아도 되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A의 원소로는 어떤 원소가 있다고 그랬냐면 2하고 요 두 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B의 원소로는 10하고 A-1하고 A제곱 마이너스 7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 B가 A를 포함해야 한다고 그랬죠. B가 A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에 있는 원소는 B에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쵸? 자, 보아하니 B집합에는 현재 10하고 미지수 2개로 이루어진 식이 있죠. 그죠? A에는 2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2라는 원소가 B에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라는 원소는 도대체 어떤 원소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2가 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바로 A-1이 2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7이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A의 값은 여기서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A제곱은 요거 넘어가서 9가 돼버리니까 A는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 3과 여기에 3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뭐가 되냐면 A가 3이라는 가정하에 A, B 집합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A가 3이라면 A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2라는 원소와 그 다음에 3의 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느냐. B라는 집합은 10이라는 원소와 3이 들어가면 2가 되겠고요. 3이 들어가면 또 3, 3은 9 빼기 7이 돼서 또 2가 돼요. 자, 이 말은 집합에선 중복된 원소를 한 번만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2라는 원소가 지워지겠죠. 이렇게. 하나가 사라집니다. 결국은 이 A와 B 집합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같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두 집합이 서로 같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 바로 A가 3일 때는 상등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만족하겠는가? 자, A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요. 2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제곱에 1을 더했으니까 역시 10이라는 똑같은 위와 같은 원소들이 보이게 되겠고요. 자, B집합을 정리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먼저 10이라는 원소와 마이너스 3이면 두 번째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바로 9에서 7을 뺀 2가 나오게 됐죠. 자, 이것은 바로 B가 A를
포함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A와 B는 서로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바로 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일 때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몇 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7번 문제. 자, 자연수 K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라고 할 때 그랬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줄이 나타내는 것은 요 말이죠. AK란 K의 배수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K의 배수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K의 배수. 자, 그랬을 때 AM이 A4와 A6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 A4라는 것은 몇의 배수를 뜻해요? 4의 배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A6는 6의 배수를 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의 배수도 되면서 6의 배수도 되는 것을 찾으란 뜻이죠. 그 말은 바로 여기에 뜻하고 있는 것이 몇의 배수란 뜻이냐면 바로 12의 배수임을 뜻하고 있는 말이죠. 그죠? 자, 이 말은 바로 12의 배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의 배수들 중에 12의 배수의 부분집합들 중에 m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m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12의 배수보다는 4의 배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1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2의 약수의 배수들은 오히려 12의 배수보다 더 많은 약수를 갖기 때문에 m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1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를 보면요. 자, 이것은 A8이라는 건 8의 배수를 뜻하겠고요. A12는 1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쳐놓은 배수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8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를 뜻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A의 N, 바로 N의 배수의 부분집합이 된다더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건 8의 배수고요. 이건 12의 배수거든요. 결국은 이 N이라는 것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8의 배수는 이 둘의 최대 공약수인 4의 배수에도 속하겠죠. 12의 배수 역시 4의 배수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결국은 4의 약수들이거든요. 4의 약수들. 그 수 중에서 가장 큰 n의 최대값으로 옳은 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당연히 최대값은 4가 되겠죠. 4.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m의 최소값 12와 그 다음에 n의 최소값 4를 더한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12 플러스 4는 1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18번 문제 보시죠.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땡글 B가 그랬습니다. A 땡글 B가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 그렇죠. 이젠 나와야죠. 대칭 차집합이군요. 자, 이런 표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할 때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그랬어요. 그죠? 색칠한 부분이 안 보이죠? 자, 선생님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요. 야구공 모양.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A와 순수한 B와 순수한 C로 구성이 된 부분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 합집합 B, 댕그램이 C죠.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거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와 서로 더해달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 뺀 거, 여기서 여기 뺀 거를 서로 더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디냐면 요만큼이죠. 그죠? 1번 문제서부터 해봅니다. 요만큼과 C를 갖다가 한 번씩 빼준 것의 합입니다. 그러면 C를 빼줘버리면 어디만 남아요? 요만큼만 남죠. 요만큼만. 요만큼만 남죠. 그 다음 C에서 요만큼을 도려내버리면 남는 건 요만큼만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색칠한 부분은 여기는 맞지만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A 교집합 B와 C의 대칭 차집합 그랬죠? A 교집합 B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과 C와의 대칭 차집합이죠. 그죠? 얘네들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서로
공통인 부분이 생기질 않죠. 그죠? 여기서 여길 빼도 여기 남고요. 여기서 여길 빼도 여기 남으니까 여기하고 요 부분에 색칠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2번도 안 되고요. 자, 3번에 보면 A 합집합 C. A 합집합 C는 어디냐면요. A 합집합 C는 여기다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A 합집합 C는 어디를 뜻하냐면요. 요만큼하고 요만큼을 뜻하겠죠. 그죠? 요만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딜 뜻하냐면 요만큼을 뜻하죠. B는 요만큼을 뜻해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C에서 이 하얀 것에서 노란 것이 걸치는 부분을 빼줘라 그랬으니까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생기겠죠. 그쵸? 그 다음 B라는 노란 부분에서 하얀 부분이 속하는 부분을 빼버려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쯤에 그렸던 그림이 나타나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고요. 마저 4번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4번을 한번 해보면요. 4번은 A 교집합 C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A 교집합 C가 무슨 집합이죠?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그죠? 이렇게 되겠죠. 공집합에서 B를 뺀 거에다가 B에서 공집합을 뺀 거를 합치란 뜻이죠. 공집합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뭘 뜻하냐면요. 공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에서 공집합을 빼면 B가 되니까 요놈 자체는 그냥 B가 돼버린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다음은 A 차집합, A 댕그레미 C 교집합 B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A 댕그레미 C라는 건 뭡니까? A 댕그레미 C는 A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A에서 C를 빼면 그냥 A가 다 남고요. 그 다음에 C에서 A를 빼면 역시 C가 다 남아요. 요 놈과 B와의 교집합이다 그랬으니까 B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부분은 어디가 남게 되냐면 요렇게 A, B, C가 있다고 하면요. A, B, C가 있다고 하면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이니까 요 부분만 남게 되죠. 그죠? 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양의 정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 M과 N이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M 교집합 N이 479고요. M의 원소의 합이 32이며 M 합집합 N의 원소의 합이 62일 때 M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먼저 M집합이 이렇게 6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집합이 좀 희한하게 생겼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보면 오, 저게 뭐야? 이 자식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조건제시법의 풀이법을 약간만 떠올리면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AI라는 놈과 D를 더해준 것이 원소의 생김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AI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AI를 봤더니 AI는 M의 원소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는 어떤 것들을 얘기해요? 바로 M의 원소인 A1, A2, A3, A4, A5, A6 이렇게 6개의 원소를 나타내죠. 바로 이 6개의 원소들에다가 D가 더해진 것이 바로 N이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과 N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M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M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 A1, 그 다음에 A2, A3, A4, A5, A6 자, 이렇게 6개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N이라는 집합은 A1에 D를 더한 놈이 와야 되고요. A2에 역시 D를 더한 놈, A3에 D를 더한 놈, A4에 D를 더한 놈, A5에 D를 더한 놈, A6에 D를 더한 놈. 자, 이렇게 6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로 이 M교집합 N에는요. 479라는 원소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M에도 479는 있어야 되고 N에도 479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내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1, A6, A1, A6 플러스 D 이거 꼴은 알겠죠? 그러면 요 안에는요. 우리가 어떤 원소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479라는 원소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479라는 원소. 그러니까 여기에도 4하고 7하고 9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479라는 원소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3개의 원소들씩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M의 원소의 합이 그랬습니다. M의 원소의 합.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합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요. 바로 원소의 합이 32라고 그랬죠. 32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M 합집합 N의 원소의 합이 62랍니다. 그러니까 요
원소들과 요 원소들을 합쳤을 때 62라는 원소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때 이 M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4에다가 D를 더한 게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7에다 D를 더한 것도 이쪽으로 오고요. 9에다 D를 더한 것도 이쪽으로 와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과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 60이고 그 다음에 요 원소들의 합이 32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원소들의 합이 32면요. 도대체 이 원소들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32에다가요. 32에다가 D라는 놈이 각각 6군데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6D가 되는 거죠. 플러스 6D. 이게 원소들의 합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원소의 합과 이 원소의 합을 더하게 되면 6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와 여기는 중복된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원소들이냐면 479라는 원소가 중복된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479, 여기에도 479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479의 합을 한번 빼줘야 M 합집합 N의 원소의 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현재 얼마냐? 16에 2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을 빼주게 되면 그것이 M 합집합 N의 원소의 합이니까 6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하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겠어요? D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D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6D는요. 62고요. 그러면 여기서 62를 하나 버려버리면 여기 2만 남겠죠. 2에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18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8이니까 6D가 18이 되는 꼴이죠. 그러면 D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D가 3이구나. 그렇게 해서 M의 원소들에다가 3씩 더해져서 N의 원소들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정하기만 하면 되겠죠. 4에다가 3이 더해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7이라는 원소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7에다가 3 더해진 원소도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되냐면 10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1로 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9에도 3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3이 더해진 수 12라는 원소 역시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건 3 작아져서 1로 가고 3 작아져서 1로 가고 3 작아져서 1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9에서 3 작아진 6도 있어야 되겠죠. 9에서 3 작아진 6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에서 3 작아진 1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마지막 하나의 원소가 남았죠. 왜냐하면 M의 원소에는 6개의 원소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를 찾으면 되는데 그 원소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합이 32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한 개의 원소를 정해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더하면 10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20이고요. 27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원소가 누굴까요? 그렇죠. 5죠. 5. 그죠? 이렇게 돼야 3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집합이라는 것은 바로 1, 그 다음에 4, 5, 6, 7, 9로 구성이 된 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게 정답인데요. N에도 지금 하나의 원소는 남아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5에다 3 더한 8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죠. 자, 20번 60명의 학생 중에서 쭉 나와 있죠. 자, 전체 학생 수가 60명이고요. 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30명, 그 다음에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45명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야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그랬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자, 그랬죠. 학생 수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되면요. 전체가 60명이라고 그랬고요. 전체가 60명이라고 그랬고요. 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그랬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바로 30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45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리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야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바로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면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오히려 큰 값들을 가져야 되겠고요. 여기는 가장 작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가장 큰 값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여기가 작은 값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큰 값을 가져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값은요, 최소일 때 요 바깥쪽도 최소가 되고요, 최대일 때 여기도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감안하면서 문제를 보면요. 자, 그러면 요 바깥쪽이 최소가 될 때라는 건 바로 0이 될 때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바깥쪽이 0이 될 때를 생각을 하면 이 안이 전부 다 60으로 가득 찰 때를 의미하죠. 그죠? 그러면 요 안이 60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더해도 75거든요. 75와 60의 차, 바로 15만큼은 적어도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범위의 최소값은 바로 15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은요, 여기가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큰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여긴 작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요건 이제 어떤 형태의 그림을 예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면요, 여기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 가진 것만으로 가득 차서 얘네들 가진 것만으로 가장 작은 집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 자, 야구가 농구보다 작은 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구 30명이 농구 안에 쑥 들어가는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농구만 좋아하는 학생이 15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전체 60명 중에 야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15명으로 가장 큰 값이 들어갈 때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의 농구와 야구의 교집합은요, 바로 30일 때가 가장 큰 값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야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최대값은 3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는 x는 15 이상이고 30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오늘 심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심화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문제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봐서 해결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 번 거듭 보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 숙달시키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건요, 계속 보셔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요, 우리 그 개념원리 사이트 ims.tv에 들어가시면 Q&A가 있습니다. 개념원리에 바란다 들어가셔서 선생님 코너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명제단원입니다. 명제단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강에서 선생님과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